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13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88만 4천 명으로 4주째 증가함으로써 고용시장 개선이 멈췄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마켓워치사의 US Jobless Claims, including Federal Filings, rise fourth straight week in sign of stalling labor market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7, 8월 중 대기업 파산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244%나 급증하였다는데 이 중에는 브루크 브라더스, 해러츠,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척앤치즈 등이 포함되었다는 CNN 비즈니스의 Bankruptcy filings are mounting and that's just the tip of iceberg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8월 말 현재 3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그리고 2020 회계년도 말인 9월 말에는 총 3조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마켓워치사의 US Annual Budget Deficit tops $3 trillion for the first time ever after COVID-19 relief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9월 13일 현재 발병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전망에 관한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음 뉴스 US Jobless Claims, including Federal Filings, rise fourth straight week in sign of stalling labor market.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주중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88만 4천 명으로 최근 4주째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3월부터 5월까지 급격히 오르다가 그 이후에 쭉 하락하더니 최근 4주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게다가 자가 근로자로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83만 9천 명이 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고용시장의 점진적 개선이 멈춰졌다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자 총수가 1,338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9만 3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2,960만 5천 명인데 이는 전주 대비 38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증가하는 주 요인은 첫째, 항공사, 호텔 등 바이러스 피해 산업체의 해고가 증가하고 있고 둘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 300달러 수당을 지급하는 행정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자들의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며 세 번째로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자금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들이 해고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당분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의 감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네, 두 번째 뉴스. Bankruptcy filings are mounting. And that'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미국의 대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244%나 증가했는데요. 저도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통계입니다만은 이 기업들 중에는 브룩스 브라더스, 해러츠,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그리고 척앤치즈, 로드 앤 테일러, 센츄리 21st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C 페니 백화점의 경우 파산 신청한 뒤에 원매자가 등장하여서 이 숫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지난 8월 말 현재로 부채 규모 5천억 불 이상 기업의 파산 신청을 보면은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습니다.
항공회사, 석유가스업체, 유흥업체 등의 증가율이 높군요. 이런 대기업의 부도가 정부 및 패드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걱정이 크죠. 자금이 실물경제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고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 화랑에만 기여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전문가는 지금도 발생이 크지만은 전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 중단 시에는 추가 급증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는군요. 그런데 의외로 소기업의 파산 신청은 아직 적은데요. 오히려 전국 파산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14%나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파산 보호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 재건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재건 계획 마련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500만 개 이상 기업들이 정부의 PPP 자금을 수혜받았기 때문에 아직 파산 신청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은행들이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채권 회수를 유예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기업 인수자 등장 시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기업 외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기업 파산 신청 증가로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우선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죠. 그 은행 손실이 불가피해집니다. 한편 올해 들어 회사채, 정크본드의 발행이 급증해 있는데요. 이게 은행들의 걱정이 됩니다. 지난 8월 중에만 해도 400억 불 정크본드가 발행되었는데 이는 작년 8월의 4배라고 하는군요.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금융시장 내에는 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향후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지면 이 정크본드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늘 세 번째 뉴스, US annual budget deficit tops $3 trillion for the first time ever after COVID-19 relief. 마켓 워치사 보도 보시죠. 8월 말 현재로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가 3조 불을 첫 돌파했습니다. 8월 중에 재정 적자가 2천억 불 발생했는데요. 재정 지출이 4,230불, 세수가 2,230불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 누계가 3조 불을 초과하게 된 거죠. 참고로 미국의 회계 연도는 전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조 불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조 불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재정 적자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정 지출이죠. 그리고 또 그 근저에는 트럼프 노믹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철학의 첫째가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보호무역 규제 완화인데 이 중에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는 재정 적자 요인이 되는 거죠. 향후 전망을 보면요. 올해 9월 말까지 재정 적자 누계가 3조 3천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적자 규모라고 하네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재정 적자 확대가 또 나오겠죠.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회복이 지연될수록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9월 13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 보시죠. 9월 13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863만 7,952명으로 전주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91만 7,415명으로 전주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30만 7,930명입니다. 확진자 수 증가율이 8%대로 재차 상승한 점, 그리고 사망자 수 증가율도 재차 상승한 점이 눈에 띄고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지난 주말에 3주 내 1일 최대 증가를 나타내는 등
갑자기 증가하고 있고요. 인도의 증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2로 부상했고요. 브라질을 제치고. 그리고 남미 국가 전체들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몇 가지 단신을 더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감염자 수가 3주 내 최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난 주말에 하루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감염 재확산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3차 임상실험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6일자에 환자 발생으로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영국 보건당국의 임상재개 승인을 받고 다시 3차 임상실험을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는 6개 내지 7개 정도 됩니다.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요. 그 중에 두드러진 데가 애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데나 3사죠. 3사 중에서도 애스트라제네카사가 지난 8월 말부터 3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선두로 간주되어 왔었습니다. 부디 안전하고 효능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신은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에 관한 소식인데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회복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TV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반도체도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5G가 신규 가세하기 때문에 3분기 영업 전망이 밝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중에 매출이 65조 2천억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23%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조 5천억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네요. 부문별로 보면은 스마트폰 매출이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도체 가격 조건은 호전될 것이며, 그리고 5G 통신 장비 수출이 후아웨이사에 대한 제재 반사 이익을 보게 돼서 호조를 볼 것이랍니다. 최근 브라이전사와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통해서 2025년까지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효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40% 상승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주가보다는 영업 전망이 더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재벌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재벌 기업의 순기능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느낍니다. 첫째는 부가가치형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 그리고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한 성장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국민소득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점, 그리고 그에겐 조세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기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 경제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의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과도하고 제재도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느낌입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과도하게 팽배해서 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 경제 이론적인 배경은 약하다는 느낌이고요. 재벌의 역기능에 따른 제재 논의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 이념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느낌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농단해서는 안 되죠. 기업의 가업 승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 장점은 경영 능력을 보유한 승계자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자가 대부분 자수성가형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부전자전 소지가 크죠. 그리고 오너 특유의 그룹 구심력, 그리고 결단력, 기업에 대한 애정이 전문 경영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점으로는 사회 형평성 문제가 늘 상존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덕하고 무능한 오너가 독단적 경영을 하는 것은 이건 차단해야죠. 저는 기업가 정신과 경영 능력이 입증된 후계자의 경우에는 그 승계가 오히려 신산업 형성기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확대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생각의 이면에는 일본 경제와 일본의 재벌, 자이바즈에 대한 공부를 한 이후입니다. 일본의 재벌, 자이바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 연역은 16세기의 호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벌써 미쓰이와 미쓰비시가가 있었죠. 19세기 말에 일본 제국의 그 식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이 정상으로 성장하였는데요. 일본 제국 경제의 선진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이바츠가 당시 첨단 항공기, 전함 등 중무기를 생산함으로써 2차 대전 발발의 원인이 하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패전 후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이 미군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이바츠 해체입니다. 재벌 해체. 지분을 강제 처분하게 하고 가업 승계를 못하게 하였죠. 군정 3년 동안에 그 자이바츠는 해체되었지만은 이들 잔존 기업들이 군정 후에 기업 집단으로 재등장하게 됐는데요. 그 요인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주주의 악화로 계열기업 구심력은 약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미쓰이 가헌이나 스미토모 가법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장단 회의 등으로 계열기업의 성격은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세계무역 자유화에 편성해서 계열기업 간 유기적 공조에 의한 무역 확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큰 계열기업이 된 거죠. 이들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세계 분산시키면서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20세기 말 이후부터는 일본 계열 기업군들이 굉장히 큰 경영 여건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새 산업 시대의 도래였던 것입니다. 일본 계열 기업군들은 온화 경영 참여의 미흡으로 모험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되었는데요. 기존 사업 경쟁력 확보에 그냥 치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첨단 산업 대규모 신규 투자가 부진했고 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 일본 경제가 정체하고 오히려 후진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일본 재벌에 비해서 한국 재벌은 한국 경제 고도 성장기에 자수성가형으로 재벌이 형성되었고요. 단기간에 형성되었죠. 그리고 강제적인 기업 공개로 소유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자수성가한 창업주를 이어서 후계 승계가 잘 되는 편이고요. 일본의 경우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의 기조하에 승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죠. 한국과 일본 재벌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요. 은행업에 대한 허용 여부입니다. 한국은 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했죠. 금융과 산업의 분리, 즉 검산분리 원칙은 잘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시는 다음 주 중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입니다. 가장 주요한 이슈는 내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그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입니다. 지난주에 정했던 평균 물가제가 후속 실행 조치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이죠. 그 외에 산업생산 동향, 경상수지, 소매 판매, 주택건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나옵니다. 네, 오늘도 커런트 이슈스 업 글로벌 이코노미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